만나면 좋은 친구 MBC. 도시 속 자연에서 예술로 놀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춘천놀이. 자연을 소재로 한 놀이 프로그램, 우리 주변의 환경을 되돌아보게 하는 공연까지 어린이와 어른들의 즐거운 놀이터, 예술놀이 축제 춘천놀이에서 만나봅니다. 모든 것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나만의 종이, 나만의 책을 만드는 아날로그 수제 종이 공방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개성 만점 수제 종이에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3년 만에 학교로 돌아온 대학생들.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됐지만 올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지 2달. 본연의 젊음을 되찾고 있는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21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명수입니다. 용석 씨, 네. 저희 박수로 한번 크게 치고 시작을 좋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드디어 국내 우주 로켓 네. 발사체가 오늘 네.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세계 7번째로 자력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나라, 그런 입지를 다진 첫날입니다. 뿌듯합니다. 정말 감격스럽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아니, 누리호 발사체랑 비슷한 로켓을 몇 년 전에 쏘아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우주 발사체는 바로 나로호였죠. 나로호요? 나로호 같은 경우 2013년 발사가 되었었는데요. 네네. 그때 당시는 러시아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우주 발사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된 누리호는요,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맞아요. 우주 발사체이기 때문에 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하나까지 다 순수 우리 기술로 100% 만들어낸 누리호입니다. 자,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저희가 앞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세계 우주 7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그 전에는요, 기상 위성을 이 우주에 쏘아 올리려면 네네. 외국에 700억 원의 돈을 들였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독자 기술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 IT 기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IT 기술의 발전, 그리고 우주 산업 역량 강화 첫 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재미난 사연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네네. 이야기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자, 두 번째 소통 채널은요, 유튜브 채팅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은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사연 남겨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었던 가장 기쁜 소식, 네. 좋은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놀이터라고 하면 자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뭇가지 하나로도 수많은 놀이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맞아요. 어른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저게 과연 재밌는 놀이일까 싶은데 사실 아이들에게는요, 모든 게 다 놀이이고 배움일 수가 있거든요. 자, 춘천에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초록빛 잎들로 가득한 곳. 수많은 빌딩과 아파트 숲에서도 자연을 찾는 건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버드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는 흙의 냄새와 감쪽, 스치는 바람을 가만히 맞으며 자연과 만납니다. 쭉 밀어. 초여름 무더위를 날리는 시원한 물총놀이까지. 도심 속 자연에서 만나는 예술 놀이터. 신나게 놀아볼까요? 소양강 줄기 버드나무 군락지인 춘천시 청류마당. 걸으면서 여유를 즐기던 수변공원 산책로가 놀이터가 됐습니다. 자연 그대로인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와, 여기서 제가 예전에 카누를 타곤 했었는데 이곳은 지금 새로운 놀이마당이 됐거든요. 과연 오늘은 어떤 놀이들이 있는지 쏙쏙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디부터 할까? 오, 시원해. 일상 속에서 예술을 만나는 기회인 춘천놀이. 크고 작은 체험 프로그램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여기선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건지. 네, 예술놀이 축제 춘천놀이는 그 숨락이라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숨락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직접 예술가 선생님들하고 그 놀이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놀이는 일상에서 어떤 벗어난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소양강변의 이제 작은 숲속에서 이제 축제를 이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시는 이 시민분께서 이곳이 이제 자연의 공간이고 이곳의 바람, 흙, 어떤 풀 향기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열린 마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이 놀이의 재료가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곳은 흙을 이용한 놀이터입니다. 보드라운 찰흙을 수많은 시민들이 덧붙여가면서 작품이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지금 그 시민들이랑 같이 이제 흙놀이를 하는 공간인데요. 춘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분들 4분이 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가 이제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재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 진짜 삼촌한테 하는 거 보여줘. 우와, 잘하네, 이거. 우와, 너무 잘한다. 어떻게 하는 거야? 삼촌이 이렇게 따라해볼게. 이야. 오, 잘하는데. 아이, 진영씨 방해 좀 하지 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처음 만져보는데 재밌네요. 그냥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진짜 다른 거 붙여, 다른 거. 손에 들고 있는 거. 원래 아이가 이렇게 평소에 뭔가 많이 집중을 해서 하는 편인가요? 다른 때보다 근데 이렇게 손에 촉감이 더 좋아서 그런지 더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장난감 뭐 1분도 안 갖고 오고 다른 거 뭐 갖고 오고 그러는데 지금 뭐 벌써 한 5분, 10분 있었는데 되게 오래 있는 편이거든요. 확실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흑장난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가끔씩은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이죠. 온 식구가 같이 하는 거는. 아니 진짜 이런 찰흙을 맞은 게 거의 뭐 한 30년 만인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지금 보니까 우리 자녀분들보다도 아버님이 가장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니, 이쪽에 약간 좀 추억이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놀 기회가 없잖아요. 저희도 이제 자영업자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맨날 힘들다가 이제 오랜만에 나오니까 되게 좋네요, 좋기는. 아이들을 위해서 숲속 한가운데 나무로 만들어진 놀이터. 아이들의 오감을 깨워주는 놀이들이 이 자연 안에 다 있는데요. 그야말로 자연 친화 놀이터. 알록달록한 색깔의 정형화된 놀이터가 아닌 아이들이 직접 만든 놀이터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 낙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가 쓰지 않는 나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저희가 이게 숲 놀이터라 해가지고 나무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여기 작품들 보시면 아이들이 만들고 간 것이 대부분이 거의 한 80%는 아이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공사가 덜 끝났나? 숲속에서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어린이들이 직접 만드는 놀이터. 상상력과 창의력이 쑥쑥 자라납니다.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들어요. 많이 해봤어요, 이거? 아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엄청 잘하네. 행복한 기분 들어요. 톱질을 처음 해봤다 그러던데. 네, 집에서 톱질을 할 기회는 없으니까는요. 네, 이렇게 하니까는 재밌네요. 평소에 아빠가 사용하던 공구들을 직접 사용해보는 기회. 저절로 아빠가 선생님이 됩니다. 안 돌아갈 때는 손을 여기를 그러니까 얘를 머리를 잘 맞춘 다음에 천천히 마지막에 박은 것처럼 안 맞았어. 천천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해보고 체험하고 뭔가를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아까 살짝 따님이 이렇게 하실 때 약간 서투르셨는데 솔직히 조금 답답한 마음 조금 있으셨나요? 아니요, 이게
혹시나 다칠까봐 뭐 그런 생각밖에 없어서. 역시 아버님 마음속에는 우리 따님 생각밖에 없으시네요. 오늘 직접 체험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맨날 학교랑 학원만 다니다가 밖에서 아빠랑 동생이랑 같이 나와서 만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요. 이제 잠시 후면 빈속 여행지 집결자라 해가지고 이곳으로 입장을 하는 퍼포먼스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빈손으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의 이야기. 와, 이렇게 또 다 같이 입장하는 퍼포먼스가 있구나. 만든 계단형 길이라서요. 저를 따라 천천히. 드디어 입장. 공연자들의 지시에 따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변을 만나게 되는 기회. 그동안 스쳐 지나가던 풍경들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가는데요. 빈손으로 시작한 여행이지만 마음에 담아가는 게 훨씬 많은 여정입니다. 정해진 지시대로 차근차근 따라하는 참가자들. 걱정 하나를 내려놓아라. 아까 입구에서 가져온 이 걱정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걱정 잘 가. 근심 시원하게 던지고 오늘 가보겠습니다. 근심 잘 가! 마음만은 후련해질 것 같은데요. 여기 잠시 자연을 빌려서 저희가 오늘 놀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연에서 온 숲의 정령이라고 할까? 네, 그래서 여기서 잠시 근심을 내려놓고 같이 놀아보자고 손짓을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 마음에 그 근심을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돌을 쥐어보고 그걸 내려놨을 때의 가벼움을 느끼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놀아본 춘천놀이. 보고 듣기만 하던 예술 문화가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함께 느끼는 기회인데요.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한 예술놀이 축제. 내년에 또 만나요. 네, 맑고 깨끗한 소양강 자락에서 숲이 우거진 풀밭을 뛰어노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일인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모두가 오감을 만족하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아이들의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이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놀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도심 가까운 곳에 이런 자연이 있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고요. 더불어서 이런 자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알 수 있었던 특별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들 더 많이, 더 자주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춘천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지는 어디입니까? 네, 다음 소식은 강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씨는 이번 여름 휴가 어디로 떠날 작정이신가요? 바다가 당깁니다. 아하. 아무 걱정 없이 물속으로 퐁당 빠지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저랑 약간 비슷하시네요. 그래요? 결이 비슷하세요. 그래요? 저는 어떻게요? 물속의 퐁당은 아니고요. 예. 이번 여름 책 속의 퐁당 책 빠져보려고 속에 합니다. 예. 약간 지적 소녀 콘셉트로 바꾸신 것 같아요. 소녀는 아니죠. 지적인 소녀요. 숙녀예요. 예, 죄송합니다. 소녀는 아니고 숙녀인가요? 예. 근데 이게 컨셉트가 아니라요. 제가 진짜 이제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고요. 손이 덜덜 떨리는 책명수라고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박명수 씨 아니고 책명수 씨. 조용히 하시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 종이가 만들어지는 그 시작점부터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네. 노기한 리포터가 종이에서 책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체험해봤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 좋아하나 황 PD? 이게 완전 식품입니다. 달걀이. 근데 이거 다 먹으면 그냥 버리잖아요. 예? 그럼 안 됩니다. 이거에 또 소중한 어떤 다른 아주 예쁜 걸로 재탄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자, 일로 와요. 애물단지 NO, 보물단지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쓸모없다 버려진 계란판이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폐지를 잘게 잘라 물에 불려 갈아주고 체에 걸러 떠주고 정성에 정성을 더하면 탄생하는 네모난 한 장의 예술, 수제종이. 직접 만든 수제종이로 공책을 만들어 글도 써보고
거창하진 않아도 나만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 수 있는 독립출판 서점에도 가보고요. 오늘은 그렇게 종이에서 한 권의 책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수제 종이를 만드는 곳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잘 찾아온 겁니까? 네, 맞습니다. 수제 종이가 어떤 거죠, 선생님? 네, 보통 버려지는 폐지들을 모아서 다시 새로운 종이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집에서 다 먹은 이 계란판을 가져왔습니다. 이걸로도 그러면 종이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잘 찾아왔네요. 수제 종이. 그렇다면 어디 한번 계란판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볼까요? 사이즈는요? 이 정도로요? 먼저 계란판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잘게 잘라줍니다. 계란판뿐 아니라 폐지면 모두 가능한데요. 원하는 종이들을 잘라 하루 정도 물에 불린 후 믹서에 갈아줍니다. 다음은 갈아준 종이를 원하는 크기의 채를 선택해 잘 걸러주는데요. 1차로 물기가 빠지도록 건조시켜줍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매끈한 종이에서는 느낄 수 없는 투박함이 수제종이의 매력이지만 최대한 물기를 빼서 부피를 줄여주고요. 물기를 뺀 종이는 다시 나무판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스펀지로 한 번 더 물을 빼줍니다. 이렇게 이틀 정도 말리면 감쪽같이 깨끗한 종이가 완성됩니다. 망치고 그런 적도 있어요? 조심조심 떼주면 계란판의 변신은 무죄. 개성의 정성까지 담긴 수제 종이가 완성됐네요. 독특한 색감과 따뜻한 질감 덕분인지 그 만족감도 큰데요. 낱장을 여러 장 붙여 수제 공책도 만들 수 있답니다. 쌤은 옛날 종이라곤 비행기 접기가 전부인 왕초보 노기환 리포터도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0.5cm. 한 땀 한 땀 직접 바느질까지 하면 나만의 수제 종이 공책이 탄생합니다. 수제 공책 만드는 책까지 낸 사장님의 다양한 종이와 공책들을 보면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놀랍기까지 한데요. 손끝에서 새롭게 태어난 종이를 손에 넣자 책으로 완성하고픈 욕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잠시 들른 곳, 이곳은 한 민간 협회에서 운영하는 연수원 내에 있는 북카페입니다. 까마득히 높은 책장엔 10,000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시설은 아무나 사용 못하지만 북카페는 책을 통해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양 하조대로 이어지는 소나무 숲길이 일품. 그곳에서 시원한 커피 한 잔으로 여유를 가져봅니다. 지식을 채우는 공간으로 또 지친 마음을 풀고 가기에도 참 좋네요. 좋다. 숲에 오니까 뭔가 이렇게 시상이, 네? 시상이 밑바닥에서 또 스물스물 막 올라오네요. 왜 웃어? 네. 문학소년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나만의 노트에 첫 번째로 한번 자작시를 적어보겠습니다. 수제 노트에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지금은 그냥 아재가 된 노기환 리포터. 또 뭘 자꾸 이리 호들갑이신지. 진짜 이렇게 훌륭한 시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쓰다니. 숲이라 쓰면 숲이 보인다. 숲이라 발음하면 숲의 바람 입속에 불어온다. 숲의 향기 바람에 날려 내게로 온다. 숲이여. 앞에 있는 이 소나무 숲. 이 소나무, 우리 동해안의 상징이 또 소나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숲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바로 바다예요. 바닷바람이 이 소나무 숲을 타고 오면서 나에게 전달되는, 그러면서 바쁜 현대인의 일상의 스트레스를 어루만져주는 그런 감정을 표현한 시죠. 특히 마지막 부분,
숲이요. 이 부분.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식구입니다. 이거면 책 내야 되는데. 별로야? 아니 됐어. 그럼 내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정말 영혼 1도 없다 정말. 내면 될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 맞으며 글을 써본 게 얼마만인지 그 자체로 힐링이었습니다. 노기환 리포터의 글도 책 읽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는데요. 내친 김에 속초에 2대째 내려오는 한 서점을 찾았습니다. 2층에는 독립출판물 코너가 마련돼 있었어요. 독립서적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만드신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은 판로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일반 서적들은 대형 서점이나 이런 유통구조에서 다 이렇게 맡아서 서점들에다 공급을 하는데 독립서점은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 직업이 따로 있으면서 글을 쓰고 싶으니까 써놓으면 판로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작가님들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저희도 맡고 작가님도 저희한테 주시고 싶으시고 그러시면 저희가 좀 준비해놓고 했더니 작가님들도 좋아하시고 고객님들도 좋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독립서적을 좀 찾고 이렇게 구입하고 읽는 그런 네. 독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서 저희도 독립 작가님들이 대단히 고맙고 또 작가님들도 저희한테 저희가 판매를 해드렸더니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강릉에서 수제 종이를 만들어서요. 네. 양양 숲에서 네. 그 수제 공책에 저의 시상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를 딱 쓰고 네. 이거를 그럼 한번 책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네, 좋은 생각이 생각. 네. 불현듯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수제 종이로 만든 오, 노트인데 네. 숲의 향기 바람에 날려 내게로 온다. 아 숲이요. 어떻습니까? 예. 네, 잘 쓰셨어요. 독립 작가님 이거 바로 이렇게 해서 내면은 좀 판매량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맞죠? 지금 이 전문가 선생님께서 지금 극찬을 하시는데 아이고. 그러면 저도 이거를 책으로 낼 수 있는 내세요, 건가요? 내시고요. 와, 너무 관대하시다. 서점이 모두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이시겠죠? 이제는 여행에서 휴식과 휴양이 더 중요해진 시대죠. 지역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동네 서점과 세상의 작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독립 출판물들과 함께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나만의 종이를 만들고 거기에 속 깊은 이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 기쁨이 오래도록 함께할 테니까요. 네, 만드는 재미도 있고요. 버려진 폐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환경에 도움도 되고요. 무엇보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노트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특별함이라면 수제종이 한 번쯤은 경험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 수제 노트에 시 한 수 저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노기환 리포터가 직접 시 한 수를 썼지 않습니까? 네? 숲이요. 그렇죠? 숲이라 쓰면 숲이 보이고 숲이라 발음하면 숲의 바람이 내 입속으로 들어온다. 오, 벌써 멋진 외우셨어요? 문장인데 네. 사실 좀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문장인 것 같고. 공격을 하시네요. 문학소년의 그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좀 아쉬운 문장이 있지만 어쨌든 아하. 멋진 시 한 수, 이 노트에 네. 잘 작성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문학 소년이라고 지칭을 해주셨는데요. 노기환 리포터 말을 좀 빌렸습니다. 저도 네. 언젠간 용석 씨 네네. 독립 출판물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작지만 단단한 독립 서점들 정말 많이 생기고 맞습니다. 있고요. 또 다양한 독립 출판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네네. 작가의 문턱도 낮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용석 씨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담고 있는 출판물들이 우리 명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길은 존재합니다. 많이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댓글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채팅창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방송 끝날 때까지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울산으로 떠나볼 텐데요.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요. 네네. 평범함을 거부하는 아주 특별한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카페 역시나 굉장히 특별하다고 아하. 하거든요. 어떤 특별함이 숨겨져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넘치면 어떡해요? 조금씩 끓는 거 보이시죠? 못 끓기 시작하면 입구까지 이렇게 완전히 부풀어 오르고요. 한 2번 정도 끓여서 이렇게 걸러서 드릴 거예요. 여기서 커피를 끓여요? 네네. 진짜 뜨겁다. 근데 모래 온도가 엄청 뜨거워요. 아, 여러분 모래가 뜨거우니 만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네. 어른이들을 위해서. 원래는 불 위에 직접 올려서 끓이는 커피인데 불 대신에 모래로 끓인다고 해서 이름이 샌드 커피고요. 모래 안쪽에 최고 온도는 300도 정도 되고 끓는데 시간은 한 1분 정도 소요돼요. 커피 타입은 두 종류고 하나는 요 끓이고 나서 걸러드리는 필터 타입이 있고요. 하나는 원두 가루랑 같이 끓여서 한 번에 부어드리는 내추럴 타입이 있어요. 또 눈앞에서 보니까 또 더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시켜봤거든요. 그럼 일부러 찾아오신 거네요? 아, 네. 이거 제가 대구에서 왔는데 이게 울산 오는 김에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왔었어요. 샌드커피라 하면 모래로 하는 게 제가 대구에서는 엄청 큰 모래에다 하는 것도 봤어서 여기도 있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왔었어요. 퍼칭풍기 주신다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커피 먹고. 아, 진짜 좋은데요? 너무 신기한데요? 처음에는 이게 맛이 좀 거칠 것 같은 느낌인데 입안에 딱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단맛이 쫙 감돌아요. 자, 그리고 이거 필터는 근데 이건 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와, 이 느낌이다.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이스 커피. 오, 예스. 이건 원샷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진짜 고소해요. 아, 그리고 또 입 안에 신맛도 살짝 나는 느낌이 너무 맛있다. 아이스로 먹으니까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한번 부숴볼게요. 부수는 것도 예. 여러분 너무 좋은데요?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밝은 얼굴을 가지세요. 얼굴이 밝은 사람에게는 밝은 운이 따라옵니다. 근데 잠시만요. 총 2개란 말이에요. 총 2개란 말이에요. 원래 퍼칭 쿠키는 이렇게 종이가 나와야 되는데. 저기까지 먹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어머, 반쪽짜리. 어떡해요? 어떡해. 보세요. 선택의 순간들이 쌓이면 그것이 곧 그 다음 문구가 없어요. 그 다음 문구가.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그것이 곧 행복이. 어머, 어떡해. 진짜 이색적이다. 근데 너무 이색적이네요, 진짜. 아니, 종이가 너무 얇아요.
와, 아니 여기가 커피 전문점이에요? 아니면 갤러리예요? 여기 보세요. 일단 작품이 딱 있네요. 세상에. 근데 커피 전문점이 맞기는 맞나 봐요. 왜냐면 원두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로트, 아나푸르다. 아니 산이 이름인가요?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가보시죠. 저는 시원한 아이스 바닐라 라떼요. 저희는 1인 드로잉 카페여서 1인 1메뉴를 주문하시면 그림 그릴 수 있는 도구를 드려요. 색연필이나 물감으로 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 좀 감성이 필요하잖아요. 크레파스로 하죠. 크레파스로. 초등학생 그럼 수채물감. 예, 알겠습니다. 좀 있어 보이게 수채물감.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 드로잉 카페를 하시게 된 거예요?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을 때 우리 딸아이가 엄마 그냥 포기하지 말고 뭔가 해보고 포기를 하자 이래서 드로잉 카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와 순간적으로 이거다 싶어서 우리 아이가 만들어서 세팅을 해주고 지금 아이는 서울에 있고 제가 필요한 드로잉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서울에서 공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따님께 한 말씀 하세요. 여진아, 엄마에게 이런 공간을 줘서 고맙고 우리 딸 직장생활 잘하길 바란다. 사랑해. 일단 그림을 그리기 전에 완벽한 소품을 착용해줘야죠. 좋다. 제가 좀 자리에 앉았는데 의자가 2개예요. 보통 커플들이 우리 서로를 그려줄까? 함께 할까? 이런 의미에서 데이트를 하러 많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자를 하나 뺐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남편이 있으니까 남의 편. 허그 미. 괜찮습니다. 사랑의 샘솟는 오늘을 한번 보내보죠. 이 제 마음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진짜 맛있네요. 소주 먹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두가 엄청 맛있는 원두 같아요. 지금 제가 탄 원두는 에베레스트라고 가장 깊은 맛이 나는 그런 원두예요. 제가 그림을 혹시 잘 못 그려도 괜찮은가요? 그림에 자신 없는 분들, 또 연인끼리 왔을 때 내가 좀 못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흰 백지장에 그려야 된다는 이 막연함이 좀 부담감이 덜 수 있겠네요. 그렇죠. 훨씬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오늘의 컨셉은 바로 앞에 딱 은행나무가 보이거든요. 녹음이 짙어진 은행나무의 컨셉으로 초록빛깔 가득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그냥 차 한 잔을 마시러 왔는데 추억을 선물 받는 느낌? 힐링하는 느낌? 뭔가 고급진 느낌입니다. 자, 갑시다. 느낌 너무 좋은데? 괜찮지 않아요? 자, 그쵸? 자, 여백의 미라고 해서 이 정도 딱 이제 끝을 내줘야지. 자, 완성!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 이 네. 장기화로 인해서 대학교 캠퍼스에서는요, 이 대면 강의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비대면 강의로 인해서 또 다양하게 제한된 행사로 인해서 우리 맞아요. 학생들이 캠퍼스 생활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입니다. 지난 4월 드디어 대면 수업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학생이 없어서 썰렁했던 캠퍼스가 다시금 우리 대학생들로 인해서 북적북적이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또 온라인 강의만 듣던 학생들은요, 강의에 대한 열정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류가 없었잖아요. 네. 강의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쉬움도 아하. 지금 풀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활기를 다시금 되찾고 있는 대학교의 모습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대학 졸업식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대면 수업을 확대하려던 강원도 대학들이 졸업식과 입학식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제대로 된 대학 생활 한번 경험해보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일상을 찾아가는 지금. 묵은 때를 벗겨내듯 아쉬움을 씻어내고 다시 시작할 시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니까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네요. 이제부터 친구들의 얼굴을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야 대학생활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산했던 대학 캠퍼스가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3년 만에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본연의 젊음을 되찾고 있는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대학 캠퍼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시간이 살짝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막 마음이 두근두근 설렘설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새학기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이 학교가 아주 썰렁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대학 캠퍼스 곳곳을 누리면서 코로나 이후에 대학 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만나보시죠. 코로나가 바꾼 낯선 풍경들이 익숙했던 학생들. 마스크를 쓰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여러 명이 모일 수 없었던 모습은 한동안 당연한 일상이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강의실에 모여 앉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집에서 강의 들으면서 수업할 때랑 지금 수업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어때요?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 듣는 게 저는 제일 그리웠는데 같이 학교에서 계속 만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일상생활도 같이 하니까 더 즐거워요, 학교 생활. 여름방학 동안 하게 될 현장 실습을 준비하는 식품영양학과 학생들. 이제 코로나 동안 사실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약간 교내로 대체하거나 제한적으로만 나갔었는데 이번 방학부터는 이제 실제로 나가는 거여서 서로 본인이 가고 싶은 실습 기관들 정하는 과정에서 가위바위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 보신 겁니다. 이름도 얼굴도 잘 몰랐던 같은 학번의 친구들. 드물게 대면 수업이 있었지만 언제 다시 비대면으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졌죠. 만났다가 헤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마음껏 가까워지지 못했던 사이.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학생활과 모습이 좀 달랐을까요? 어땠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세대 애들이랑 약간 교류가 없어가지고 선후배끼리 아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코로나가 없었으면 학과 생활도 많이 하고 지금보다는 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원래 대학생활의 낭만이나 뭐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원래 대학생활을 꿈꿀 때 다들 CC 한번 꿈꾸잖아요. CC 로망 아니에요? 로망이긴 했는데 선배들이나 막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CC는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차츰 원래의 모습을 찾고 있는 대학 풍경을 찾아서 이번에는 학생 식당을 가봤는데요. 학생들이 돌아오면서 학교 식당도 점심시간이면 북적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다니는 사람만 다니고요. 그렇지 아무래도 이번 학기부터 대면이었다 보니까 1학년들부터 이게 막 친했으면 더 많았을 텐데. 그래. 근데 지금 학원 치고 우리는 약간 좀 많이 친구 많이 사귄 거 아닌가? 우리 정도면은 많이 사귄 거 아닌가? 코로나 시국인데.
삼삼오오 모여 앉아 밥 한 번 먹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으니 어떤 메뉴도 맛있겠죠. 친구들이랑 이렇게 얼굴 보면서 밥 먹는 거 오랜만 아니에요? 네, 고등학교나 이럴 때 이후로 대학 생활할 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식이 항상 기대되고. 그래서 더 이렇게 즐겁게 밥을 먹고 있었구나. 3학년도 코로나 학번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못했던 것 중에 대학 생활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거 뭐 있어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같이 모여가지고 항상 학교 생활 같이 하는 거? 친구들, 선후배들과의 교류 없이 스스로 대학 생활에 적응해왔던 코로나 학번의 학생들. 가장 하고 싶었던 건 그저 친구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평범한 학교 생활이면 충분하다는데요. 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지 2달. 이제 대학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는데 벌써 시험 기간이네요. 그동안에는 시험도 비대면으로 치러졌는데요. 오랜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며 모두가 기다려온 일상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시험은 긴장되기 마련. 공부 많이 하셨어요? 밤은 새긴 했는데 긴장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첫 대면 시험을 마주해서 그런지 더욱 긴장된 모습인데요. 인터뷰 잠깐 괜찮을까요? 저 시험 공부해야 돼서 인터뷰 조금 이따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안 돼요? 네, 얼른 해야 돼요. 시험 직전까지 집중해서 공부한 만큼 모두 시험 잘 보세요. 기다려온 대학 생활. 학점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렵게 시작된 학기를 학점 잘 받아서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자, 이제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이 보이는데요. 아니 내가 진짜로 기다릴 줄 몰랐죠? 고생 많았어요, 시험 보느라고. 근데 이렇게 대면으로 시험 보는 거 오랜만 아니에요? 비대면이었을 때는 그 화면상으로만 시험을 보다 보니까 쪽지 시험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다른 친구들이랑 다 같이 앉아서 같은 시간대에 시험을 보고 교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시험을 보니까 진짜 시험 보는 기분이 들고 강의는 교수와 학생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답답한 마음은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혹시 교수님 우리 학생들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얼굴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근데 마스크 끼면 위에는 쓰고 있으면 알겠는데 벗으면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어서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진짜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하루빨리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대학 생활 중 놓칠 수 없는 것, 바로 동아리 활동. 다양한 학생 활동 중에서도 대학 생활의 꽃으로 불릴 만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교류하고 성장해 가는데 와, 아니 기타 소리가 감미로워요. 저 녹았잖아요. 아, 진짜 멋있다. 아니 그런데 이 학교 캠퍼스에서 이런 음악 소리 또 학생들의 웃음소리 들려오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 2년 동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동아리가 잠시 폐쇄됐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제 상지대 학교 내에서 축제도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 소소하게 펼쳐진 학교 축제. 피크닉 형식으로 안전한 소규모 축제가 열리면서 시즌을 즐겼다는데요. 코로나 학번 학생들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 신입생이 되면은 각 동아리에서 쫙 부스를 만들어 놓고 저희 동아리 하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홍보활동. 당연히 못했죠. 그렇죠. 저희가 1학년 때 했던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부스를 열어서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지도 부르지도 못하니까 더 답답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여기 신입회원 없나요? 신입회원은 근데 SNS 활동이나 저희가 포스터를 직접 붙이러 다녀가지고 생각보다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또 나름대로 극복을 한 거네요. 근데 이제 다시 대면 수업도 시작이 됐고 동아리 활동도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못했던 거 막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동아리 원들하고 한번 축제 같은 데서 공연을 해보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공연이나 동아리 운영이 모두 정상화됐다고 하니까요. 그동안의 아쉬움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성장하는 평범한 대학 생활.
그 일상을 누릴 수 없었던 지난 시간들. 신입생 환영 이런 것도 안 하고 과 이렇게 회식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조금 그런 게 많이 속상했죠. 대학교에 대한 환상이 좀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다 하나씩 실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1학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를 겪고 오랜만에 나온 걸 거 아니에요? 냈는데 취업하라고. 네. 아, 코로나 겪고 나니까 취업하라고. 취업하래요. 기약 없이 기다리며 지쳐가기도 했던 시간들. 기회가 된다면 MT는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꼭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벗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맞아요. 시간을 보내고 싶죠? 맞아요. 막 고기 구워 먹고.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일상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조금씩 더 성장했던 이 시대의 젊은 날의 초상. 지난날의 발판으로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청춘의 이야기를 기대할게요. 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그 신입생의 그 풋풋하고 설레는 그 시기를 보내지 못하고 2년 만에 겨우 학교를 복귀를 했는데 이제 복귀해서 보니 네. 취업을 준비해야 될 시기이다. 이 말이 참 먹먹합니다.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 꼼꼼하게 다 챙겨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럼요. 학생님들. 네. 이야기 때는요. 예정된 학사 일정대로 친구들 또 선 후배들 간 즐거운 대학생활 이어나가시길 저희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복귀하길 손꼽아 기다렸던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뭐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그런 이 소상공인분들, 소상공인분들 역시 이렇게 학생들 손님이 많아지다 보니까 덩달아 좀 신이 나셨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대면 강의로 인해서 주변 상가들도 다 활기를 띄었다고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합니다. 시험 잘 치르시고요. 남은 학기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 땡초님 누리호 발사 성공 축하합니다. 네, 저희도 아까 시작하면서 박수를 한번 쳤었죠.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발사 성공 축하하고 또 축하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어지네요. 수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너무 감동적이죠. 가까이서 봤으면 몇 배로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연이 이어집니다. 네. 춘천 놀이 소식.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한 번 가면 집에 가려고 안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야무지네요. 네, 어른들도 사실 가면은 집에 오기 싫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맞습니다. 오감 만족하는 체험들 네. 프로그램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맞습니다. 수기님 사연입니다. 노기한 리포터 시상을 떠올리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커피만 좋겠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신 있게 안 하시고 얼굴이 빨개지셨을까요? 빨개졌다기보다 아까 또 이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네. 수피하고. 그래서 빨개지신 그래서 거예요? 빨개지신 겁니다. 예. 착각을 하셨나 봐요. 시상을 떠올리면서 빨개졌다기보다는 네, 소리 높여 그러니까요. 소리를 고함을 치시느라고 빨개지셨다라는 이야기를 용석 씨를 대신해서 전해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걸 알아봐 주시다니요. 와. 수기님 감사합니다. 머리 커트하셨어요? 네, 모르셨죠. 몰랐네요. 용석 씨는 예. 모르셨는데 역시. 수기님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다는 기분 좋은 네.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